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인류의 가슴에 감동을 준 기도문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됩니다. 오늘은 제1탄인 108화를 마지막으로 방송하는 날입니다. 1부에서는 유서 깊은 나무, 2부에서는 성시별 관양 유래 중에서 청주 한시 절도 사공파와 장수 황시 문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의 유서 깊은 나무에 먼저 과태 궤목이 있습니다. 성주읍 경산동 과태, 오래된 거리라는 뜻입니다. 있는 노구수 회화나무로 높이는 18m, 둘레는 4.4m 뻗은 가지는 동수로 14m, 남북으로 12m입니다. 수령은 280년 되었습니다. 2023년 내는 323년이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숙종 26년인 1700년 당시 성주 목사 이만성이 관아 여러 건물을 수리하고 관아 앞 벽진 통로 고개 밑에 기념식수한 것입니다. 6.25 동란 전까지만 해도 경산 이동 동민들이 음력 정처이면 이 나무에 검줄을 치고 동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질 회나무, 회화나무입니다. 용안면 사곡동 시질 마을과 동락동을 거쳐 고령군 다산면, 달성군 화운면으로 통하는 길가에 있는 노목으로 높이는 15m고 둘레는 3.4m, 뻗은 가지는 동서남북 14m입니다. 수령은 250년 정도로 영조 6년인 1730년경 심었다고 추측합니다. 나무 모양이 아담하고 무성하여 지상에서 곱게 5m 정도 올라가서 네 갈래로 가지가 뻗어 원형을 이룹니다. 나무 곁에는 지금은 농가이지만 1970년경까지만 해도 주점이 있어 용암에서 화원으로 가는 행인들이 이 나무 밑 시원한 그늘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수목의 청춘을 찬양하며 쉬어가는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 뒤에는 달성군 다산면 박실마을 동네 정시 문정 제실인 풍곡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포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용안면 명포동 송포마을 앞에 있는 노곳으로 높이는 16m, 둘레는 4.5m, 뻗은 가지는 동서로 14m, 남북으로 13m입니다. 수령은 400에서 500년 정도로 16세기 임진왜란 이전에 심어진 나무로 추측됩니다. 마을 어르신들 이야기로는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여러 차례 난리를 겪으면서 우리 마을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고사 상태로 말라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으나 불황민의 노력으로 그때마다 관리에 힘써 살려냈다고 합니다. 지상 4m 정도에서 두 가지로 갈라져 현재는 그 잎이 무성하여 나무 밑동 부분에 가로 0.7m, 세로 1.2m의 긴 타원형의 동공이 있어 좀이 심하게 치고 아이들이 드나들었으나 돌과 시멘트로 단단히 메웠습니다. 1975년 성주군에서 주위 환경을 가꾸어 놓았으며 나무 밑에는 수십 명이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멍나 있는 반대편 동쪽 가지가 무성하며 이 골짜기 안에는 가장 오래된 노목입니다. 그리고 신당 은행나무와 회화나무입니다. 수륜면 신파동 신당
마을 뒤편 내 가까이에 있는 노굿으로 은행나무는 높이 17m, 둘레 6m, 뻗은 가지는 동서남북 모두 12m입니다. 회화나무는 높이 15m, 둘레는 4.3m, 뻗은 가지는 동서남북 모두 8m씩입니다. 수령이 둘 다 400년 정도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한 청위단 이성이 이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이전 그가 젊을 때인 선조 3년인 1570년경 집 앞에 심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정성 들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너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수림면 백운동 중기마을 뒤편 용기골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노목으로 높이는 12m, 둘레는 3.5m고 뻗은 가지는 동서남북 모두 12m입니다. 수령은 400년 정도고 선조 13년인 1580년경 법수사에서 심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큰 바위 사이에 두 가지가 위로 뻗어 원형으로 자라 있으며 바위 위에는 벽운대라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 사이에서 자란 탓으로 수령에 비해 성장은 더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은 가야산 남동쪽으로 기암 괴석이 절비하게 늘어서 있는가 하면 용기골에서 시작되는 소가천 맑은 물이 바로 곁을 흐르고 일출, 일몰 등 그 자연 경관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 가히 명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벽운대에서 1954년 원건이 많은 사람들이 유암 김인식을 위해 수계하고 단을 쌓아 벽운대라 하였습니다. 대 위의 너티나무를 운수중이라 이름지어 매년 이파에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탑승의 심정으로 회유하니 입하게라 합니다. 그리고 중기마을은 신라 애장왕 3년인 802년 해인사와 같은 때에 세워진 금당사터로 고려 중엽의 법수사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 조선 중엽에 폐사되었습니다. 그 뒤 절터에 마을이 들어선 탓으로 중기라 하며 마을 안에는 그 옛날 법수사와 그 말사인 암자의 유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1967년 중기마을 벽운대 뒤편에 있던 미륵당의 부처 일구가 지금은 경북대학교로 옮겨져 소장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경순왕의 막내 아들 범공이 신라가 망하자 중이 되어 이 법수사에 와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행 창천 회화나무입니다. 가춘면 창천동 창천마을 중심 도로변에 천년에 가까운 회화나무 한 그루가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간직한 채 지금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높이 14m, 둘레 5m, 뻗은 가지는 동서남북 각각 6m씩입니다. 수령은 700년 정도로 전해 오지만 심은 연대가 고려 충렬왕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무 밑둥치 부분 속이 비어 흙으로 메워 놓고 있으나 근래 와서 신기하게도 그 수세가 왕성하여 잎이 더욱 무성해지고 있어 지켜보는 사람마다 천년은 넘기리라고 말들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음력 대보름이 되면 이 나무에 검줄을 치고 목욕 재개한 제주가 동지를 지냄으로써 복을 빌어왔고 마을 수월신으로 여겨오기도 했습니다. 6.25 직후까지만 해도 이 나무에는 동향과 남향한 한두 가지의 큰 가지가 있어 짙은 그늘을 지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시원한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가끔 여담으로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진다면 큰일 나지 하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가지 밑에는 사람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한 길이고 남향가지 밑에는 점포나 가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두 가지가 부러지면서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53년 8월 동양안 가지가 부러질 때의 일입니다. 다행히도 부러진 시간이 밤 1시경이었습니다.
동양한 가지가 동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방향을 남북으로 돌려 길 따라 떨어졌기 때문에 인명이나 건물에 아무런 피해도 없었습니다. 남양한 가지도 1969년 7월 부러졌는데 이때 시간도 한밤중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방향도 남양과 가지가 동서로 방향을 돌려 골목길을 따라 떨어지니 역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고만 돌릴 수 없는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 두 가지가 방향을 돌리지 않고 대낮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속리산 정이품이 임금의 행차를 도와준 충성스럽고 예절 있는 나무라면 천창의 이 회화나무는 모든 생명을 중히 여기는 대자대비한 보살도의 행위라고 주민들은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회화나무를 일컬어 영험하고 보살과 같은 나무, 예사 노목이 아니라면서 더욱 정성을 들여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매는 말뚝 뒷개 소나무가 있습니다. 대가면 도남동 뒷개 마을에 있는 노목으로 높이는 4.5m, 둘레는 4m, 뻗은 가지가 동서남북이 각각 14m이고 수령은 360년 정도로 봅니다. 우산 모양으로 지상 1.5m에서부터 뻗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서암 배덕문이 450년 전 처음 들어와서 살 때 마을 형상이 풍수설에 말하는 행주형이라 해서 마을 이름도 개포자를 붙여 뒷개라 했다 합니다. 배가 있으면 포구가 있듯이 이곳 배시들 마을은 모두 포와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뒷개는 말할 것도 없고 갈밭, 자리섬, 청룡 등 마을이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후포라는 이름은 전래에 우리네 동네들과는 달리 서양 마을인데도 포의 뒤쪽에 위치했다는 뜻이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이 나무는 배 문덕의 손자, 등암 배 상령이 행주형 마을에 배를 묶어둘 말뚝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광해군 12년인 1620년경 심은 것으로 노성이라도 잘 가꾸어져서 뒷개 마을을 잘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상삼 회화나무입니다. 대가면 금산동 웃상삼에 있는 노목으로 높이는 10m고 둘레는 4m, 밑둥치 둘레는 5.8m가 됩니다. 뻗은 가지는 동서로 12m, 남북으로 8m입니다. 수령은 400년 정도고 선조 13년인 1580년경에 심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밑둥치 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박율련이 이 마을에 정착한 당시 심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기 원정마을의 척백나무가 되겠습니다. 척백나무는 300년 전 서암 여공 효정이 현종 9년인 1668년에 이곳 만년당에 심었던 것입니다. 서암은 원정선생 현손으로 장여헌 문인이 되어 학덕이 고명하여 선조 13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내직으로 호래 3조의 정좌랑을 거쳤습니다. 외임으로는 5마을과 선산부사를 지냈고요. 현종 9년인 충청 도림천 군수를 해임하고 환영할 때 그 고을민들이 길을 막으면서 더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끝내 맞지 못한 군민들은 그 아쉬움의 정성으로 이 척백나무를 요강에 담아서 바쳤고 서암은 이 한 그루 나무밖에는 아무런 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벽진명 해평동 수촌마을에 있는 높이 15m, 둘레 3.4m 뻗은 가지는 동서남북 각각 12m인 희귀한 나무로 그 모양 또한 기위 걸특하여 행인의 발길을 멈추게도 만듭니다. 경술 국치 때 이 나무가 사흘 동안 울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고령동의 은행나무입니다. 벽진면 지산동 고령동에 있는 노것으로
높이 20m, 둘레 9m, 뻗은 가지는 동서남북 각각 13m가 됩니다. 수령은 350년 정도로 인조 때 통정대부 노암 이순이 어릴 때 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싱싱한 청춘을 자랑하고 언덕에 있는 탓으로 그 뿌리가 마을 한가운데까지 널리 뻗어 있다고 합니다. 심을 때 이 나무가 크고 무성함에 따라 우리 성주 이씨 자손이 크게 흥할 것이다 란 말이 전하는 것과 같이 350년 동안 전염병이나 화재, 기근 등의 아무런 위험이 없는 마을로 자손이 번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동이란 동명의 유래는 이 나무를 심은 이순과 사돈인 고령 현감이 이 마을에 와서 함께 피난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 전합니다. 현재 이 나무는 이순의 11대 후손인 이건만 씨가 조상의 을이 담긴 영감스런 나무라 하여 정성을 다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징이 은행나무입니다. 초전면 봉정동 무징 마을에 있는 노구수로 높이는 18m, 둘레는 8.3m이고요. 뻗은 가지는 동서로 14m, 남북으로 10m입니다. 수령은 800년 정도고 고려 인종에서 희종까지 영감부터 자라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근처에는 봉두산 기슭에 운산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나시들의 집성촌이었습니다. 이 은행나무를 지금도 주민들은 나시 마주목, 말을 매는 나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봉정동에서는 운산리가 가장 큰 마을이었는데 전하는 말에 칠성리가 생기면 망한다고들 하였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운산리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앞쪽에 칠성리 마을이 생기니 이때부터 운산리 마을은 차츰 폐동되어서 나시들의 마을이 망했습니다. 지금은 봉두산 기슭에 운산리 마을에 있던 자취로 돌더미만 남아있고 칠성리, 무징리, 봉산리, 학국, 중내 등 마을이 봉정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무는 몽고의 난을 치르고 임진왜란, 정유호란, 동학난 등 여러 차례 난리를 겪으며 이 고장을 지켜보고 지내온 동지를 모시던 역사의 산정인이 되었습니다. 본래 은행나무는 암수나무가 마주 보아야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는 노목의 영음을 가진 탓인지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순나무가 없어도 산과 물을 격하여 멀리 떨어진 벽진면의 은행 노목을 마주 보아 그런지 해를 거듭할수록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을에서 나무를 관리하는데 해마다 은행나무를 20가마니 이상 수확하여 동네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년에는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 북쪽 가지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가지에서만도 열매를 3가마니 이상 땄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마을 사람들이 땀을 말리고 휴식처로 이 나무 그늘에 모이는데 노목의 영음 탓인지 나무에 올라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크게 다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또 오래된 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가지가 부러지기 전에 찌익 소리를 내어 나무 밑에서 놀던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피하게 하는 신령한 나무라 합니다. 과거 수십 년 전에는 나무 밑둥에 큰 구멍이 나 있어 어린이들이 이 구멍 속으로 나무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며 놀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100m도 넘게 멀리 뻗어 수세가 왕성해져서 그 구멍이 지금은 다 메워지고 갈수록 나무는 무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덩계 향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락면 안포동 덩계에 있는 노목으로 높이는 10m, 둘레는 1.3m입니다. 뻗은 가지는 동서남북 각 6m고 수령은 530년 정도입니다. 이 나무는 단종 때 개우정난인 1453년에 수양대군에게 화를 입은 우참찬 허후의 장인 이흥문이 사원부 대사헌으로 있다가 그에 연좌되어 제주 안무사, 제주 목사로 쫓겨나 돌아올 때
가지고 와서 고향에 심었던 나무가 자라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 당시 등계는 광평군 이능이 살고 있던 곳으로 이흥문 대사원은 그의 외정손이었습니다. 지금은 등계뿐만 아니라 안포동 일대에 그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집터에는 17대 손 이상근이 살고 있어 조상의 넋이 깃든 이 나무를 살피고 있습니다. 나무 밑둥치에는 수백 년을 내려오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향을 쓰기 위해 떼어간 탓으로 험이 많이 나서 가늘고 지상 1m 정도부터 둘레가 1.3m 정도로 굵어지고 원뿔형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들이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월악면 6월동 버들이와 칠곡군 양목면 영동의 금악동 사이에 있는 군 경계에 장수나무 고개에 있는 노곳으로 5m 상거로 하거로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높이 10m, 둘레 위 나무가 3m, 아래 나무가 2m, 뻗은가지는 동서남북 각 10m입니다. 수령은 600에서 700년 정도인 자연생 소나무로 추측됩니다. 위쪽 나무를 순나무, 아래쪽 나무를 암나무로 부르는데 이것은 위에 있는 나무 밑둥치에 지상 한자 되는 곳에 지름 한자 정도의 볼록한 혹이 나 있어 이를 배꼽이라 하여 순나무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나무도 역시 지상 한자 되는 곳에 지름 한자 정도의 움푹한 구멍이 나 있어 암나무라 합니다. 이 나무는 고갯마루에 있기 때문에 선앙당, 성황당의 당나무로 속칭 장수나무, 고개 이름을 장수나무 고개라 합니다. 버들이 마을 주민들이 나무 주위에 돌을 쌓고 정성들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개 넘어 금악동 쪽의 장수샘이 있는데 이 샘에 노잔을 띄워서 물을 마셨으나 장수가 바위를 들어 샘을 막아버려서 지금은 바위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설에 전하는 말로는 중국의 장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세를 살펴본 적 훌륭한 장군이 많이 나겠기에 겁을 먹고 나중을 위해 각지로 돌아다니며 산의 지맥을 끊어 인재의 출생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이 장수나무 고개에서도 장차 큰 인물이 나오겠기에 지맥을 끊었더니 그 끊은 자리에서 붉은 피가 솟아났으며 피가 솟던 자리에 이 장수나무 두 그루가 솟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박민수의 망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19살 때 우라버지 잘못 만나 생선장사 꽈배기 장사 아내 본 게 없었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몹쓸 병에 시달리시다 한도 많고 꿈도 많았던 이 세상을 뜨셨네. 우리 엄마 상여 나갈 때 동네 사람들 내게 했던 말, 야 이놈아, 야 이 자식아, 이제 그만 울 거라. 너 그 엄마는 마음이 고와서 틀림없이 천당 갔다 멀고 먼 길 편히 가시게 이제 그만 울 거라.
지난 과거가 진리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뒷산 충머리 돌아설 때 갑작스리 소낙비가 헝클어진 내 머리 위로 후둑후둑 떨어지고 어이여 너그마는 마음이 고와서 틀림없이 전당 갔다 멀고 먼 길 편히 가시게 이제 그만 울 거라 멀고 먼 길 편히 가시게 이제 그만 울 거라.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성주군 내 84개 문중 중에서 오늘은 청주 한시 절도 사공파 문중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양 유래입니다. 청주 한시는 기자조선에서 기원하여 마한의 마지막 원왕의 아들 한우량이 신라에 귀하여서 지금의 청주를 일컫는 상당 한시가 됩니다. 신라 말기에 한우량의 31세 송 한지원의 둘째 아들인 청주 한시 덕관 시조 한란이 충북 영동군 황간읍 난곡리에서 출생했습니다. 뒤에 청주 방정리로 옮겨 문홍정을 세우고 고려 태조 왕건이 사만을 통합하는 데 공을 세워 벼슬이 사만 벽상 공신이 되어 삼중대광 문화태위가 됩니다. 시호가 위왕으로 공을 시조로 모시고 본관을 청주로 쏘면서 한국의 최고 역사를 지닌 이른바 사만갑족으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청주의 고호인 상당에서 시조 이하 5세까지 세거하였고 6세에서 8세까지는 전라도 영광, 광주에서 세거하였습니다. 9세에서 13세까지는 경기도에서 세거하였고요. 시조 태위공의 13세 손인 판강공 한서룡은 5형제를 두었는데 장남에 찬성곡 한장손, 2남에는 절제공 한중손, 3남에 안양공 한종손, 4남에 첨지공 한천손, 5남에는 절도사공 한만손이니 5형제 모두 묵가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가 되겠습니다. 시조 태유공의 14세 손 한만손 1447년에서 1503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청성군 한성순의 손자이자 판수공 한서룡의 다섯째 아들로 조선 성종 때 묵가에 급제하여 종사관, 호군, 절충장군, 중추원 첨지사에 이르렀습니다. 연산군 때 무오사와의 난을 피해 세거지 한성에서 성주로 낭남하였습니다. 성주는 절도사공 한만손의 고종인 한원당 김갱필의 가산 현풍과 인향입니다. 오락면 안포리 덤계가 공의 처가 즉 경산인 대사원 이형문의 남의 사위를 높여서 부르는 설왕인 까닭으로 성주를 세거지로 하여 지금까지 500년 동안 세거해 오고 있으니 성주 입향조가 됩니다. 이에 후손들은 경모제를 중건하여 조상의 덕을 기리고 있습니다. 절도사공 한만손은 아들 4형제를 두었으니 4개 파 7개 소파로 분파되었습니다. 제1파는
한이를 파조로 하는 우후공파고 한세린이 경상 우후를 지냈습니다. 손자 김해부사 한근의 자손들은 강원도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우후공의 둘째 아들인 어모장군 한진의 자손들은 성주 벽진면 나동에 살고 있습니다. 우후공 셋째 아들 처사 한계의 아들들은 가천면 창천에 살고 있습니다. 제2파는 한성을 파조로 하는 판관공파고 한국나는 교관을 지냈고 후손인 한기의 자손은 성주 차동에 살고 있습니다. 훈련 판관을 지낸 한회의 자손들의 세건은 불명합니다. 한의의 자손들은 영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파는 한돈을 파조로 하는 현령공파고 아들 한국주는 정형조참이이며 후손은 한위의 자손들은 경산 금국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지낸 한순의 자손들은 경산 사동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4파 한영과 한국범으로 이어지는 세계인데 세거지가 불명합니다. 한편 시조 태위공의 19세손 진사공 한춘부는 절제공 한중손의 6세손으로 성주로 이가였습니다. 그 후손은 금수면 범들에 집성촌을 이루었으나 성주댐 축조로 수몰지역이 되어 대구 등지로 상거하였습니다. 지금은 선남면과 벽진면 전곡과 운정리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고조선 시대의 왕실이었던 한씨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 인물을 배출하였는데 조선시대의 문과급제자가 315명, 상신이 13명, 공신이 24명, 대제학이 1명, 부마가 6명, 왕비가 6명을 배출했습니다. 한만손이 있습니다. 철도사공 청주 한시 덕관시조인 고려 개국 벽상공신 삼중대관 문화태위 위안공 한란의 14세 손입니다. 고위 정조는 포온 정몽주와 사돈간으로 이부상서를 지낸 충강공 한이가 됩니다. 공의 조부는 한원당 김갱필의 외조인 청성군 한성순입니다. 공의 오형제 즉 장손, 중손, 종손, 천손, 만손, 오형제 모두 묵가에 급제하니 국제에 따라 부친인 한서령은 절제사에서 2조 판수로 특성되었습니다. 철도사공의 모친은 청도 김씨 참찬 호강공 김점의 따님으로 공은 5형제 중 다섯째 아들로 세종 29년인 1449년 한승에서 출생했습니다. 삼종형인 문정공 정영의정 한계희에게 배웠으며 고모부인 청제 박신문의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절도사공 한만소는 성종 때 우의정 허종의 청구로 관직에 나가 절충장군을 거쳐 가선대부 병마절도사에 봉관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왕위를 계승하여 무도한 일을 많이 하고 경기 지역을 왕실 수렴토로 만들고 교화, 양주의 선영의 묘소가 출입 금지구역으로 들어가며 벼슬을 버리고 최양이며 고종인 한원당의 고향 근방인 벽진면 가암리 관동으로 낭남하여 언둔하였습니다. 한원당과 원원 왕복하며 강마 도의함에 사림이 추정하였습니다. 절도사공 한만소는 1503년 12월 13일 57세로 수를 다하였습니다. 공을 기리는 구제사가 있으나 노후하고 협소하여 후손들이 1999년 경모제를 중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묘소는 가암리 관동에 있고 묘도비, 신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휘가 있습니다. 절도사공의 장자로 현감, 경력을 거쳐 병마, 우후에 이르렀고 기장인 이조 참폰 이시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한성이 있습니다. 절도사공 둘째 아들로 전의인 부사 이영희의 사이고 우의정 안당과
동수로 진보 현감을 거쳐 한성 판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도는 절도사공 셋째 아들로 파평인 상내 윤환의 사이고 울진 현령을 지내면서 치민 광화에 힘써 입비송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세린이 있습니다. 절도사공 손자로 청송 부사와 경상 우후를 지냈고 광산인 김희의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근이 있습니다. 절도사공의 정손으로 김해 부사를 역임했고 안동인 생원 권이원의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경지가 있습니다. 1560년에서 1929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능 가정이고 절도사공 현손으로 문화인 관찰사 류창스의 사이가 됩니다. 외숙과 벽진 연봉산하에 복명서시를 짓고 경의를 강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경회가 있습니다. 호는 이계 절도사공 현손으로 서부참봉을 지낸 유학자로 향선생을 지냈으며 이순의 문인입니다. 아들 한흠은 절도사공의 5세손으로 8개 업의 수령을 맡으면서 청백리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모두 선정관 공덕비가 있는데 통정대부, 군자감, 판관의 벼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인협이 있습니다. 1591년에서 1638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서계입니다. 절도사공의 6세손으로 문관 장사랑을 지냈고 학덕으로 사림의 추앙을 받으며 향선생을 지냈습니다. 절도사공의 6세손인 한종류는 별감공사원을 그리고 11세손인 한광류는 색장을 지냈습니다. 한치상은 1846년에서 1923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 도남 절도사공의 13세손 장이로 벽진 자당서당의 주부자 영정 봉안의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 초 한림원장 한인규 박사의 조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성교는 1831년에서 1914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호는 송우고 절도사공의 14세손 학제가 남달러 고령으로 향시에 합격하여 성공감 감력에 좌사되어 통정산품에 올랐습니다. 사림에서 의표로 추대하였고 중앙대학교 한영환 박사의 고조부가 됩니다. 유유고, 문집, 송우공, 유고와 유허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석이 있습니다. 1867년에서 1908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호는 금하고 절도사공의 15세손입니다. 학덕과 효경이 뛰어났고 장회당의 문인으로서 38살에 향교 장의를 지낸 분입니다. 유유고 절도사공의 17세손 상대는 명망이 높은 법관으로 부장판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한상렬이 있습니다. 절도사공의 18세손으로 강원도에서 의병장으로 항일투쟁을 하였고 1920년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의용부 대한 독립당 참모로 활동하다가 순직하였습니다. 그리고 1963년 건국 공로훈장 국민장을 출소받았고 강원도 횡성군의 참모공 한상렬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필이 있습니다. 성주목이 1736년 관노들의 목사 독살 사건으로 성산 현감에서 강등된 후 영조 14년인 1738년 다시 성산 현감으로 부임하여 한발로 백성들이 기근으로 시달림에 곡식을 베풀어 구제하고 병기를 자비로 수리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1739년 성산 현감직에서 떠날 때 성산현 내의 40개 면이 그 덕을 칭송하여 송독비를 세웠는데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뒤 정직 참판으로 벼슬에서 물러났고 영족 때 청백리로 녹선되었습니다. 한세령의 정손인 한두남은 오의장을,
한만종은 병사를, 한세량의 아들인 한춘부는 진사를 지냈습니다. 그 외에도 족척으로 영의정을 역임한 충성공, 한명회, 좌의정을 지낸 양절공, 한화학, 좌찬성을 지내고 경국대전과 의방유치등을 편찬한 문정공, 한계희, 그리고 동방 제1의 명필로 일어나 석봉한호, 정조 때 동제 활자인 조선 때 활자체의 하나인 항구자, 항구의 필체를 본보기로 하여 주조한 구리 활자로 이름낸 항구 등이 유명했습니다. 건세 인물로는 한말 참정 대신으로 을사조약을 끝까지 반대한 한규설과 시인이며 성녀로 3.1운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으로 활약한 한용운, 그리고 1936년 조선의학회 사건으로 함흥 형무소에서 옥사한 한글학자 한징 등이 역사에 길이 빛날 인물입니다. 청주 한시 종이는 전국 약 80만 명으로 제11위의 성시 분포에 들어갑니다. 성주 군내에 150여 가구 400여 명의 종인이 세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현의 잡초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다리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의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다리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의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다리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장수 황씨 문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양유래입니다. 중국 후한의 유신이었던 황낙이 서기 82년인 신라 유리왕 5년에 사신으로 현재 베트남 북부 하노이 지방에 있었던 나라인 교지국에 가다가 동북해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 현재 울진군 평해 월송 지방에 포착하였습니다. 그곳에 자리 잡고 살면서 시조가 되어 자칭 황장군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황씨의 시원입니다. 현재도 현재는 경북 울진군 평해읍입니다. 월송 지역에는 황장군의 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낙은 갑고, 을고, 병고에 3형제를 두었습니다. 각각 기성군, 장수군, 창원, 백에, 봉해저, 훗날, 평해, 장수, 창원 등 3관양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마지 황갑고의 후손 황온이는 평해 황씨의 시조가 되고 둘째 황을고의 후손은 신라 경순왕의 부마입니다. 시중 벼슬을 지낸 황경은 장수 황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셋째 황병고의 후손 황충주는 창원 황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지만 고정할 문헌이 실전되고 고정될 만한 역사 기록이 없어 장수 황씨는 조선시대 4대 명상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황희 정성의 정조부로 정참의를 지낸 석부를 1세조로 하여 세계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입니다. 한공류는 황경의 9세손으로 고려 명종 때 벼슬이 전 정감에 이르렀는데 평소 이의방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의방의 무신 정권 때 무인들에게 굴하지 않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장수로 돌아갔습니다. 현감이 이의방의 지시를 받고 체포하러 가소를 거느리고 남은 땅으로 이거하여 자손이 세거하니 지금의 광안루가 곧 구기입니다. 호안공 황치신, 소영공 황보신, 열성공 황수신, 사직공 황직신 네 파의 후손들이 경기도 보전, 파주, 고양, 이천, 안성, 용인을 비롯해서 인천과 충남, 보령, 그리고 전북 무주, 남원, 순창, 전주, 김제, 정읍, 전남 장흥, 경북 문경, 상주, 경산, 김천 등의 집승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익성공, 방촌, 황희정성의 둘째 아들인 황보신이 사원부 감찰, 호조 정랑, 종친부 전습에 이르렀으나 신병으로 사직하고 상주시 모동면으로 옮겨 세거하니 이가 곧 상주 입향조가 됩니다. 후손인 봉천 복중이 영조 50년인 1774년 상주에서 성주군 가천명 건복리로 이거하였습니다. 학행이 동독하고 조리가 엄결하였으며 촌영 훈육을 하였습니다. 후손들이 집승촌을 이루지 못하고 가천, 성주읍, 선남, 대구 등지에 상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황희가 되겠습니다. 1363년에서 1452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 방촌이고 익성공 조선 초기 국가기틀을 마련했는데 노력한 유능한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청백리의 전형으로서 조선 왕조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재상으로 꼽히고 있는 분입니다. 본가는 장수, 초명은 수로, 자는 구부, 호는 방촌, 부친은 판강릉 대도호부사 황군수의 둘째 아들입니다. 고려 우왕 2년인 1376년 음직으로 보관궁 녹사가 되었고 1383년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창왕 1년인 1389년 문과에 급제했고 이듬해 성균관 학관이 되었습니다. 1392년 고려가 망하자 70여 명의 유신들과 함께 두문동에 응거했습니다. 그러나 태조 이승계의 간청과 백성만이라도 구제해야 한다는 두문동 동료들의 청구로 다시 벼슬에 나가
성균관 학관으로 세자 우정자를 경임했습니다. 그 후 지계문 춘추관, 사헌 감찰, 유섭유 등을 지냈습니다. 그 뒤 좌천, 면직, 소환을 반복했고요. 조선 정종 1년인 1399년 경기도 도사, 1400년에 형조, 예조, 병조, 이조의 정당을 차례로 역임했습니다. 태종 1년인 1401년 지신사 박성명의 추천으로 도평의 사사 경력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부도사, 대호군, 지신사, 대사헌, 병조판서, 예조판서를 거쳐 1415년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1416년 세자 양녕군의 폐위에 반대했고 이듬해 평안도 도순문사 겸 평양부사가 되었습니다. 1418년 세자 폐위가 결정된 후 태종의 미움을 사서 서인으로 교화에 유배되었고 곧 남원으로 입예되었습니다. 세종 4년인 1422년 과정과 고신을 환급받고 의정부 좌참찬을 거쳐 다시 예조판서에 올랐습니다. 1423년 강원도 지방에 흉년이 들자 관찰사로 파견되어 선정을 폈습니다. 1427년 좌의정이 되었으나 1430년 태석균의 취재에 관여하다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물러나 파주 방구정에 응거했습니다. 그리고 1431년 복직되어서 1449년 벼슬에서 물러날 때까지 정성지휘에 24년간, 영의정에만 18년간 재임하면서 세종대왕을 도와 농사 개량, 예법 개정, 그리고 종인의 기생으로 남의 첩이된 여자인 천첩과 그리고 비천한 일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소생, 천역, 면제 등 업적을 남겨 세종의 가장 신임받는 재상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소신에 굳으면서도 인품이 원만하고 청렴했습니다. 사리에 밝고 정사에 능해 역대 왕들의 신임을 받았지만 때로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왕과 다른 대신들의 미움을 사서 좌천과 파직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오랜 관직 생활 동안 조선 초기의 국가 기틀을 바로잡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중복, 누락된 부분이 있던 경제 육전을 온전한 법률집으로 만드는 등 법전 정비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농업 생산력 발전을 위해 농사의 개량과 종자 보급을 실행하고 양잠을 장려하여 의생활을 일신시키기도 했습니다. 건국 초기 어지러운 정세를 틈타 북쪽의 여진족과 남쪽의 왜구가 자주 침범하자 이에 대한 방비책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또 원나라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던 고려의 예법을 시위에 맞게 고치기도 했습니다. 세종 때는 그간의 국정 경험과 세종의 신임을 바탕으로 사군 육진의 개혁, 그리고 외교와 문물 제도의 정비 등을 지휘 감독했습니다. 왕과 중신들의 마찰을 중화시키는 등 세종을 도와 성세를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문종 2년인 1452년 90세로 돌아가시니 선생의 부음이 알려지자 문종대왕이 슬퍼 탄식하며 정사를 3일간 철폐하고 익성의 시호를 내리고 세종대왕 묘정에 배양을 명했습니다. 또 막내 아들인 열성공 황순신의 훈공으로 순충 보조공신 남원 부흥군을 추종하는 한편 사림들이 상주 옥동서원, 산양서원, 장수 청계서원을 설립하고 춘추로 재앙을 올리며 파주 방구정의 영정이 봉안되었습니다. 문종대왕이 내린 시제문에는 풍채가 준수하고 기국이 넓고 깊었으며 굳건한 절조는 지금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학문의 정도는 뛰어나게 탁월하였다. 관용과 도량이 있어 국가를 위해 한결같은 충성을 평생 지키었다며 익성공에 대한 90여 마디가 넘는 칭송과 찬양을 아끼지 않으며 진정한 성인이라 하였습니다.
또 청백리에 뽑히는 등 숱한 일화도 남겼고 시문에도 뛰어나 몇 수의 시조 작품도 전해집니다. 저스에는 방촌집이 있습니다. 황희정성의 아들 지신, 보신, 수신, 직신, 사형제도 모두 벼슬에 등용되었고 현달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신은 중추부 판사를 역임하고 우의정에 올랐고 수신은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이의 오의장 황렬의 아들인 황정욱은 2조 판서, 예조 판서 등을 역임하고 광국 공신 1등에 책록되었으며 시와 서예에도 뛰어났습니다. 저수로 지천집이 있습니다. 황기의 아들 황경호는 대제학을 비롯해 2조, 예조, 공조 판서를 역임하였습니다. 또 문장과 서예가 뛰어났던 맹헌, 여헌, 효헌 삼형제가 유명하고 선조 때 일본에 다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내침을 예고한 황윤길, 그리고 임진왜란 때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많은 전공을 세우고 진주성에서 전사한 아민 황진, 그리고 숙종 때 학자로 의학뿐 아니라 지리에 정통하여 여러 지도를 만들고 지도 연의를 저술한 황엽과 순조 때 명신인 황성원, 한말의 야사를 엮은 매천 야록의 황현 등이 뛰어납니다. 예, 여러분은 오늘까지 제1탄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2021년 7월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92.7MHz 채널을 부여받아 시작한 성주방송이 개국하면서 제1회 DJ로 시작하여 33개월 동안 주 1회씩 108회에 걸친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성주군 연혁과 성주 십경, 77점의 성주 문화재 소개와 성주의 인물, 전설과 예풍속 등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성주 군내에 소개된 책자들이 많이 있지만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감안하여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손정자를 치면 별고을 학당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모두 보기 창을 열면 각 횟수에 따른 방송 내역이 나오므로 찾아 듣고 싶은 방송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탄은 8월 첫 주부터 손정자의 두루치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두루치기란 유래는 한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쓴다는 뜻을 뜻하기도, 또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하다는 팔방미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음식에도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든 두루두루 입맛에 맞는 음식인 두루치기란 뜻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루한 내용도 있었겠지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작할 두루치기도 많이 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가 오늘 머리에 그 하트, 빨간색의 하트 모양의 그 관을 썼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 그 PD들이 이렇게 예쁘게 꾸며준다고 이렇게 씌워주셔서 그 마지막으로 쓰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마지막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임옥자의 성주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된